사장 비서로부터 사장이 면담하고자 한다는 연락이 왔고 제가 6층으로 올라갔습니다. 사장의 전원은 주말에 대규모 촛불 집회가 예상돼 있어서 위기 국면이다. 이 말과 함께 기자회견을 잘해주기 바란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. 그로부터 정확히 1시간 뒤인 오후 1시 25분, 그러니까 기자회견이 35분 남은 시각이었습니다. 제 휴대전화로 사장의 휴대전화가 왔습니다. 올라오라는 얘기였습니다. 사장은 BH 청와대로부터 연락이 왔다며 제게 회사를 그만두라고 합니다. 잠시 3개월만 쉬면은 일자리를 찾아보겠다고 회유까지 했습니다. 그러면서 이걸 거역하면 자기 자신도 살아남을 수 없고 이건 대통령의 뜻이라고까지 말하며 눈물까지 흘렸습니다. 일단 대통령에 대한 비판은 단 한 차례도 없었고,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새로 정부가 출범하면은 외국에서도 1년간은 이제 허니문 기간에서 비판을 굉장히 자제합니다. 근데 올해 2월 25일이 이제 허니문 기간이 끝나는 기간이죠. 그 이후에도 대통령에 대한 비판은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. 그리고 정부 여당에 대한 이제 비판인데요. 정부 여당에 대한 비판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딱 한 차례 있었습니다. 정치도서 잘 알 거고요. 그거는 서울시당의, 새누리당 서울시당의 내분 문제, 이거만 비판했었고, 마찬가지로 민주당도 비판을 거의 못했습니다. 그건 왜 그러냐면 민주당만 비판하기는 또 말이 나오기 때문에 민주당, 새누리당 거의 다 한 말 그건 비판의 대상의 성역이 돼버린 그런 꼴이 있죠. 기본적으로 그 사장 선임 구조 자체가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기회가 될 때마다 얘기했듯이 사장 선임 구조가 분명히 바뀌어야 되고요. 당연히 요청이 있겠죠. 자기 정권에 보통 유리한 보도를 해달라고 요청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그런데 이제 그 뉴스에 대한 개입을 안 했던 이제 사장이 정현희 전 사장하고 이병순 사장까지였습니다. 두 분은 그 가편진 내진 퀴즈를 갖다 받질 않았습니다. 이병순 사장만 해도 난 뉴스에 관여하지 않는다. 이걸 천명하기 위해서 받지 않았고, 외부에서 전화가 올 경우에는 난 뉴스에 관여하지 않으니까 나에게 전화하지 마세요. 이렇게 반드시 얘기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보도본부에 거의 전적으로 맡겨놨었고, 그 뉴스 퀴즈를 갖다가 받기 시작한 사람이 김인규 사장 때부터입니다. 이게 지금까지 이어진 거고요. 그리고 다만 이제 사장은 이제 그런 전화를 받게 되면은 그나마 자기가 걸러내고 저항을 할 건 저항하고 이렇게 되는데 그걸 더 증폭시켜서, 예를 들면 100이 내려온다 그러면 그걸 갖다가 300 이렇게 증폭시켜서 전하는 사장이 있는가 하면은 100이 내려오더라도 그걸 갖다가 잘 좀 설명하고 아니라고 얘기하면서 한 50 정도를 갖다가 걸러서 내려보는 사장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지금과 같은 방식에서는 어떤 누가 사장이 돼도 그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없죠. 그 사장 선임 방식 자체가 최고 권력자로부터
관계가 좀 단절이 이루어져야 돼요.